네, 이 국정감사의 이모저모를 여러분들 잠깐 화면으로 같이 보셨는데요. 이제 전국 해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제 국감이 시작됐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 지금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아, 재밌어요. 뭐 희극 보는 것 같아요. 국감이 원래는 이게 저 행정부의 네. 이 지난 1년간의 그 행정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렇죠. 그 전문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국감은 없고 거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 이걸 하는데 네.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감이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 없었다가 네. 새로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네. 예, 국감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은 하지만 이런 국감을 할 거라면 차라리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저게 희극이지. 저게 무슨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검토하고 다시 리뷰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건 예. 서로 망신 주기 위한 자리죠.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뭔가 하여튼 좀 어필하려고 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한 모양인데요. 저래서 저런 걸로 네. 어필할 때는 이제 지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 야당 상황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승부수다, 꼼수다, 뭐 말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늘 언론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네. 그 말이 아주 딱 맞아요. 그러면 절망의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절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하, 예. 근데 그 절망의 첫 번째 절망은 문재인 대표가 4.19 재보선에서 패배하면서 절망해서 부린 기교가 혁신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혁신위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이 결국 그 비주류를 절망시킨다. 아하.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승부순위, 꼼순위 뭐 하는 것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당권 못 내놓는다. 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친노는 차기 총선에서 당의 다수파가 돼서 네. 친노 후보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예. 제가 어제도 그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보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문을 보셨겠습니다만 보면 유난히 네. 기강을 강조한 대목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 재신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네.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다시 한번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과 혁신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더 이상 혁신과 이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빙자대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안이 통과가 되고 내가 재신임이 되면은 네. 그는 국민의 뜻이니까 네.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그거밖에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대목에서 그 비노, 네. 비주류 쪽에서 네. 이거는 협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거칠게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보이는 이유는요. 예. 결국 그 혁신안에서의 그 공천 방법을 보면은 전략 공천도 계속 유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국민공천제라고 그러지만 결국 그거는 옛날 모바일 투표 제도를 이름을 바꾼 네. 조금 모양을 바꾼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 전략 공천은 그 당이 유리한 지역에다가 공천하겠다고 그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산 점수를 주겠다. 네. 결국 그 얘기는 비노 또는 호남에 그 물갈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은 너무나 눈에 보이죠. 그래서 비노계에서는
진정으로 재신임을 받으려면 네. 중앙위를 통한 재신임이 아니고 조기전대를 열어서 제대로 재신임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조기전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러고 또 조기전대를 한다 해도요. 네. 지난번 그 대표 경선 당시에 보면은 그 경선 룰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유리하게 바꾸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당권이-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경선했을 때.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당권이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친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그냥 뭐 유리한 대로 바꾸는. 아니, 근데요, 네. 교수님. 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은 네. 문재인 대표의 목표가 뭐 당대표를 영원히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표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되는데 당권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국회의원 공천권이죠. 내년 4월 총선에 국회의원 공천권 네, 때문에 지난번에 결국은 저 18대 대선에선 문재인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된 당의 대권 그 손학규 의원을 네. 누르고 손학규 전 대표를 누르고 대권 주자가 된 거는 네. 결국 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친노가 다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봤으니까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내가 후보도 못 된다 그런 거겠죠. 이거 네. 국회의원 결국은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거기 뭐 당원 이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또 자기를 지지해줄 알겠습니다. 당원들도 예.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문재인 대표가 현실적인 힘인 네, 그 국회의원, 네, 또 국회의원의 공천권에 네, 집착하다 보니까 이 당권을 네,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가능한데 네, 아까 김한길 대표의 얘기 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또 절망을 낳는다고 하는 네. 이 대목은 네. 사실은 이 전 과정이 문재인 대표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나 네.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에는 굉장한 흠집을 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소설적인 얘기인데 예. 듣고 이게 보니까 정말 옳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또 지금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도 조기전대론에 이 저항을 받고 있고 네. 이러면서도 어쨌든 재신임으로 돌파를 하고 이렇게 당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인다면 네. 이미지는 계속 추락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대권에 도움이 안 될 건데. 근데요, 예.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요. 네. 좌파 우파가 아주 극렬하게 나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좌파 후보가 되면은 네. 좌파들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되는 과정에서 좀 상처가 나도, 나더라도 일단 상처가 되고 나면은 이 좌파 유권자들이 우파 후보를 찍겠느냐. 그것도 유권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체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유권자들 중에 네. 뭐 이를테면은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도 이제는 옥석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또 여당 성향의 유권자도 이제는 옥석을 가릴 것 같은데요. 또 중도층은 더욱이나 더 그럴 거고요. 근데 우리는 중도층이 없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어떻게 하면 우파 후보는 어떻게 하면 우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느냐. 네, 네. 또 좌파 후보는 어떻게 하면 좌파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많이? 나가게 하느냐. 어허.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예. 중도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승부는 예.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어느 쪽 유권자들이 네네.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여야 모두 네. 왕도가 아니라 패도 우선 후보가 되고 예. 나서 봐야지. 그리고 이 친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억울한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자는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평론가로서는 그러니까 한 비자가 이 법술세를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세력, 네. 국회의원들의 머릿수 네. 이 세는 제일 아래고요. 하급이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리고 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명분, 네.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야 모두 패도 정치로 현실적인 이 머릿수 정치로만 가면서 국민적인 명분을 잃어버리면 저는 대통령 안 된다,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이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 안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사실 정치학자들 사이에 네, 이건 사실은 논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치학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치 철학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이제 긴급 회동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네, 예. 당 혁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혁신은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누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이 더 혁신해야 되고 천 의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힘을 합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드렸습니다. 중앙위에서 이제 혁신안 통과되면 얘기가 좀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는 통과되든 안 되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된다고 내년 총선에 승리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관심 없습니다. 혁신안 자체가 미흡하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혁신안에 관심이 없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 네. 굉장히 강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요, 저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도요, 네. 천정배 의원을 만남으로써 예. 그러고 좀 혁신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 양보했는데 나보고 또 양보하라는 소리냐. 아하. 네.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표가 밀려나가면은 내가 문재인 대표 자리를 꿰차겠다. 나는 대체 세력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명분도 만들어 놓는 아하. 그런 다목적의 포석이 아닌가. 그 얘기 하나를 잘 사실 따져보면 그런 의미들이 여기저기 숨겨 있군요. 네. 이저 교수님 말씀의 첫 번째 거 말이죠. 네. 네.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네. 지난번에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았느냐. 네. 그 이제는 당신이 양보할 차례다. 이러고 그렇죠. 얘기를 시작하면 참 문재인 대표도 곤혹스럽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 어느 구석에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말을 애둘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혁신은 난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그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당신 당권을 네. 기반으로 대권 도전하는 거 나 관심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혁신안에 관심이 없다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정도를 걸어라. 정도를 걷는다면 나한테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가서 천정배나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그렇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다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미래가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 손에 달리 있다 이렇게도 봅니까? 글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신당, 네. 저는 호남신당이라고 그러지만 호남신당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말하자면 약점이라고 말한다면은 대권 주자가 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쪽하고 손을 잡는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힘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런 선택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의원이 계속해서 이른바 승부수를 밀어붙일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는 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예. 네가 나가본들 어차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이긴다. 또 그런 생각을 그런 계산을 그런 나가봤자 결국은 다시 이제 함께 할 우리 거고. 단일화한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그렇죠. 압박해서 항상 단일 후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항상 그런 그러니까. 계산을 할 만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계산을 누가 뒤에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피스케이트 돼가지고 그렇게 할 분 같지는 않고. 네. 그 누가 뒤에서 그런 계산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야권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네.
여당도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이가 마약 전과가 있고 뭐 양형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대권 주자 조사로는 뭐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이 논란이 터진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만약에 네. 김무성 대표가 그 양형 과정에서 네. 개입이 됐다. 그럼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게 투명한 예. 세상에서 그런 짓 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지간한 정말 배짱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뭐 자살골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뭐 요새 뭐 세상이 다 이렇게 정말 빅브라더 소사이어티가 돼가지고 예.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전화 통화 기록만 뒤져봐도 다 나오는 세상인데 네. 글쎄요, 저분이 그렇게 했을지는 저는 믿어지지 알겠습니다. 않네요. 네. 일단 사실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무성 사실이라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예. 정치 그 생명은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 끝난.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논란은 계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상 이 논란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논란은 어디까지나 논란이죠. 근거가 있어야죠. 이게 그리고 아직 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선거도 아직 뭐 어떻게 보면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고요. 대선은 더 멀리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건으로 끝날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보니까 그 대권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상태라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네, 것이다. 그렇죠. 사실 김무성 대표가 바로 이 자식이 울면서 네. 결혼을 네. 하겠다고 해서 말릴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감성적으로 설명을 네. 한 거죠. 네, 예. 그렇겠죠. 자기 정말 그 감성에 호소하는 거고 내가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네. 그게 결국 사람들이 저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또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그 행보가 이 회계 큰 행보였기 때문에 네.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하고 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겠지만 적어도 이 우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바로 감성적으로 자식에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양형에 영향을 준 바는 없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도 네. 야당 쪽에서 계속 공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까? 그럼? 역풍이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사례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그 원인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그 역풍이 된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힘이 빠져버리고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이 봅니다.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네. 정치적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고 네.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거나 그러긴 새로운 힘들어요. 사실이 드러나면 네, 모르겠는데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그렇지 중요한 않다면,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예.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